그때 사실 처음 뵀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보고 축구 심판을 왜 하니 도대체? 그걸 물어가지고 그냥 축구가 좀 좋아서 이게 축구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하다가 저는 축구를 잘 못해가지고 위원장님 축구 잘하시는데 저는 잘 못해서 그때 축구 심판계로 저는 이제 뛰어들었다가 심판은 지금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한참 한 5년 정도 심판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그냥 좀 증만 지금 유지하고만 있습니다. 쿠퍼 뛰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축구 쪽에 그리고 농구 쪽에 일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제가 K리그에도 좀 같이 있는데 그렇게 동시에 뭐 유소년들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연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대의와 상의를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는 지도자도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 경기분들이랑만 주로 일을 해봤었는데 그런 선수 부상을 대하는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선수들의 본인의 어떤 의지를 조금 더 중요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 감독 벤투는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에비던스에 입각해서 본인이 아무리 뛸 수 있다고 해도 뭔가 메디컬적으로 안 되면 그런 뭐 에비던스를 기준으로 아웃을 시키는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하여튼 그 판단은 메디컬 의견을 그냥 듣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첫째는 메디컬에 대한 존중, 두 번째는 책임의식. 그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지. 메디컬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잘 된다든가 반대의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메디컬을 브레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모르는 거죠, 뭐. 결과가 좋은 존중이고요. 결과가 나쁜 책임의식이고요. 결과를 좋게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뭐 질문 더 없으면 마무리하고. 예. 아까 메디컬 테스트 할 때 드랍한 그 두 케이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심하길래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한 선수는 그 반응성 관절염이라서 무릎 디제너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진짜 그 되게 어린 친구인데 물이 안 차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리고 정상훈련이나 정상 경기를 풀어 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거를 얘는 안 될 것 같다. 해도 얘가 지금은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메디칼이면은 다 괜찮대요. 근데 야, 뭐 제가 얘기했죠. 메디칼에서 내가 당락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네가 아픈 데를 얘기해야지. 우리 메디칼 팀 트레이너들한테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해주고 너한테 도움을 줄 거 아니냐. 무조건 안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어느 정도 웬만하면은 까진 않고 네가 다친 거 이미 접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좀 너무 안 좋아서 안 하는 게 좋겠으면 해도 뭐 3년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1년 해보고 그 다음에 1+2를 하든지 1년 후에 뭐 정상훈련을 하면서 써먹든지 그래야지 이거는 장기 3년 계약이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한 명은 이제 아킬레스 후에 이제 복귀를 한 친구인데 외국인이에요. 네. 걔 때문에 포르투갈에 일주일을 갔다 왔어요. 그 걔가 글로 바로 합류를 한다고 그래요. 와서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얘는 비싸내고 공을 들이니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 걔는 받았는데 결국 못하고 갔죠. 네, 또 기타 궁금한 거는 이따가 회식 시간에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일 재미없는 주제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중 부위원장님이 저한테 발표를 시켜주시고 안 하셔가지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마침 김명준 교수님 오셨으니까 좀 도움을 받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의논하다가 발표를 이제 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분야인데 사실 아무도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막 공부를 하는 중이라서
지금 마침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스포츠 메디슨 같이 관심 가져서 두 개를 좀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던 차에 뭘 준비했을 때 그림은 저 코스타리카 갈 때 미국 넘어가는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잘 모르실까 봐서 홈페이지에 있는 제 사진 가져와봤고요. 저는 가톨릭대 성 빈센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이고 족부적관자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관심 갖는 부위가 아까 우리 이나경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축구 선수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앵클 스프레인에서 발생되는 만성 불안정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도 탔고 논문도 발표하고 연구비도 새로 많이 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랙처 뭐 이렇게 어떤 것들 공부를 하다 보니 그래서 크로닉 인스타빌리티라는 만성 불안정성이 결국에는 가장 화두가 되는 문제인데 그건 결국에는 우리 축구 선수들 발목 엑스레이 찍어보면 항상 그 오해가 빨리 오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빨리 오는데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기력에 영향을 주고 팀의 실력에 영향을 주고 순위에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예방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방까지도 우리가 아우르는 걸 해야 돼서 그러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크로닉 인스타빌리티를 수술을 많이 하는데 수술하기 전부터 ACL 인저리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프리 리해빌리테이션 하듯이 그렇게 운동을 좀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걸로 좀 주제를 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좀 결과가 좀 미비해서 보여드리긴 부끄럽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좀 나은 걸로 보이고 있어서 아직 쇼텀 팔로업이라서 크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objective한 아웃컴 메저먼트를 하면 좀 더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 좋은 기회로 코스타리카를 갔다 오게 돼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깨져서 나오네요. 선수들 훈련하는 거를 저는 그래서 전 주로 발목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보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예전에 학생 때 보던 수준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가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피지컬 코치가 담당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로 선수들이 필드에서 하는 것만큼 얼만큼을 하고 있는지 계측이 되고 있지 않고 이걸 그냥 몸에 익히고 있는 수준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다녀와서 상황이 낮아서 그런 거고요. 죄송합니다. 미리 돌려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P3라는 미국의 굉장히 큰 이 스포츠 인더스트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버드 나왔다고 하는데 원래 뭘 하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 회사를 2006년에 차려서 어쨌든 모션 캡처도 하고 랩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선수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이런 모션 캡처 센서들을 이용해가지고서는 환자가 아니죠. 스포츠 선수들을 프로 선수들을 포함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코칭도 해주고 평상시 훈련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선수들이 이미 있었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아웃오브스테이트 자기네 나라 미국 밖에 있는 선수들한테도 이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 돈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메일을 한번 보내봤더니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보내고 싶은 선수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 해도 된다 얼마든지 자기네 옆에 대학이 있어서 거기 필드에서도 충분히 같이 훈련할 수 있다 한데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자본주의 나라답게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스포츠 과학 연구원이 있긴 한데 거기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오픈되어 있는 게 없고 제가 경험이 짧아서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제일 영향력 있는 대한축구협회 섞여 있는 의무위원들이라면 그쪽하고의 교류라든지 이런 류의 어떤 과학적인 베이스를 갖고 우리가 조금 예방도 하고 부상 치료도 하고 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광준 교수님한테
연초에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바쁘셔서 잊어버리셨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한 이미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스포츠 메디슨하고도 연결되든 안 되든 간에 일반 환자들한테 웰리스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찍어가시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막 따온 거라 가지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게 뭐 이제 입는 티셔츠로 되는 EKG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 이미 상품화되어 있어서 많이 팔고 있는데 제가 특허 출원한 것도 그런 거에 기반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서피스 EMG를 체크한다든지 머슬 스트렝스를 체크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좀 갖고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타겟팅해서 우리 모션 캡처를 반드시 어떤 랩 베이스로 하지 않더라도 선수들이 필드나 아니면 짐 같은 데에서도 훈련하는 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그런 걸 데이터를 모으고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할 수 있는 거를 예측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까지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가상병원이나 선수들이 사실 우리한테 직접 잘 오기가 힘들잖아요. 오기가 힘든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피치에서나 뭐 짐에서나 이런 거를 하는 것들을 사실 약간 뭐 21세기 초에 하던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이거를 좀 더 디지털리제이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제가 운동화를 사려고 그 해외 직구 사이트를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발을 찍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선수들도 점점 어린 연령의 선수들이 늘 가상현실이나 이런 증강현실에 익숙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메디컬 팀에서도 조금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제가 피파에 등록이 돼서 그런지 내년도에 이런 거를 한다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막 수록도 내고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인맥을 쌓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의 연구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들 다 집어넣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약간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 맥머니를 하려면 조금 더 선도적인 거를 뭔가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팀 닥터, 뭐 메디컬 팀 이런 거를 해서 부상을 치료하고 그때 막 그런 거에 너무 쫓기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쪽에서부터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도 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몰라도 정말. 아닙니다. 관심은 있습니다. 데이터가 롱디팀이라는 데이터의 누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대표팀은 바뀌어가지고 클럽팀에서 먼저 해보시는 네, 그래서 대표팀은 사실 이제 개인정보 문제도 그렇고 사실 제가 동영상 저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데모만 하려고 해도 얼굴이 나오고 하니까 분명히 이 팀에서는 아마 팀 리더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고 본인들도 좀 그렇고 일단 나라 자체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서 연구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냥 엑스레이만 반출하는 것 갖고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약 가지고도 이건 좀 분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듯이 사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것도 그런 펀딩이나 그랜트들이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그런 제약으로 걸어서 하는 게 결국 제가 아까 잠깐 끝에 말했지만 산학연구뿐이 아니라 정부나 부처에서 서로 자꾸 알력 사항하지 않고 이런 걸 좀 목소리 내려면 개인 연구자나 대학이나 뭐 병원급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협회 측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한테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익스포즈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더니 정주일 대사님이 시간을 저한테 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팀에서 보니까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를 컬렉션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필드에서 뛸 때 GPS를 갖고 뛰면서 얼마나 뛰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스피드 얼마나 몇 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료들도 많고
그냥 선수들이 뭐 체지방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복부의 지방의 두께도 밀리미터 정도 그런 데이터들이 많은데 결국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을 텐데 그 스포츠 사이언티스트의 노트북에 저장은 돼 있는데 그게 활용돼서 결과물로 나와서 논문화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이언스를 해서 에비던스를 만들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퍼블리케이션 하면은 제가 우리 대표팀이 이런 사이언티픽한 액티비티를 하고 있다라는 레벨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면서 학문적 발전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위원은 그런 사이언스에 관련된 일을 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대표팀에서 너무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말없이 하느냐에 속으로는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런 거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뭔가 피드백을 주고 해야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결국 정책을 발전할 텐데 데이터 모아놓고 스포츠 과학 정책 연구원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모션 캡처로 AI 돌싱하니까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걸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에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약간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무릎 전인이 3년차를 하고 있고 요구 펠로우여서 하루 투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이나경입니다. 제가 여자 대표팀과 함께한 지 오늘로 딱 1년하고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제가 말주변도 별로 없고 또 아직 어디서 막 강의를 하고 저보다 이렇게 경험이 훨씬 많으신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심자로서 이제 좀 어려웠던 점과 저희 경험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갑자기 이제 미국 친선 경기에 팀닥터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가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백정국 선생님께서 그냥 별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서 애들을 봐주면 된다. 이렇게 좀 위안해 주셨고 만약에 현지에서 영상을 찍거나 하면은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같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봐주시기로 하셔가지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는 이제 몸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 지침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냥 뉴스에서 마스크 쓰라고 하면 쓰고 9시 이후에 외부에서 밥 먹지 말라 그러면 밥 안 먹고 이런 정열까지 세웠는데 방역 수칙을 만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공항에서 보호장비는 어디까지 착용해야 될까요? 마스크만 쓰면 될까요? 페이스 쉴드까지 착용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공항에서 면세점은 가도 되나요? 기내에서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 승객들이랑 같이 해도 될까요? 경유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호텔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할까요? 팀미팅 장소가 엄청 좁은 이제 호텔 미팅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간 제가 이제 정해가지고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문서 작업을 하다가 부사주 같은 김광준 교수님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출국 전날 밤에 짐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옷을 보고 똑같은 옷이 되게 많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디테일들이 다 달랐습니다. 제가 내일 공항에 어떻게 가면 될까요? 했더니 생활복을 입고 오라고 매니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뭐가 생활복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학생 병원 실습이나
인턴이나 전공의 때는 엄청나게 디테일한 이제 인기장을 숙지를 하고 이렇게 실전에 투입이 되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실전에 투입이 되어서 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훈련을 나갈 때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가 운동화가 젖어서 점심 식사 시간에 슬리퍼를 신고 내려갔다가 선수들에게 엄청 오랫동안 놀림감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한번 넘겼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처음 보는 선수들과 스태프들과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15시간 정도의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장비 담당 선생님도 없어가지고 선수들이 직접 솔선수범해가지고 장비를 옮기고 이런 모습이 되게 놀라웠고 그래도 이제 저는 그 국가대표 선수들 처음 보는 건데 TV에서 보는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이렇게 15시간 동안의 비행을 이코노미 좌석에서 불편하게 해야 되는 사실에 조금 안쓰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는 선수들 명단표를 보면서 이제 사진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외우고 그다음에 경유지에서 이제 실제 선수들이랑 이렇게 매칭시켜보면서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눌러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도 다 짧고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처음에는 구별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눌러주세요. 팀닥터로서 해야 할 일은 이제 전날 저녁에 매니저님이 일정을 올려주면 그냥 일정대로 따라하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트레이너를 들어와서 체온 확인을 하고 나라에 따라서 3일, 4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확인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침 식사 전에 식당에서 감독님에게 전날 이제 치료받았던 선수에 대해서 트레이너랑 같이 보고를 드리고 일정을 따라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추갈못이어서 미팅, 팀미팅 이런 건 참여하지 않았고요. 진 시간도 그냥 개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바쁘게 일하는 전임이었는데 이런 낮 시간에 잔디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 시간에는 이제 선수들이 크게 다치는 일은 거의 없어서 눌러주세요. 네, 저는 물 담당, 사진 담당, 그다음에 공주기 담당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였고요. 트레이너들을 도와서 아이스팩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훈련 후에는 항상 치료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트레이너들이 컨디셔닝 마사지 이런 거 해줄 때 저는 사진 담당, 수다 담당, 그다음에 물리치료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을 해주면서 이제 선수들이랑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어떤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피지컬 exam만으로 이제 선수들이 쉬어야 되는지 안 쉬어야 되는지, 쉬어야 되면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무팀에서 가지고 있는 약품들은 이 정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일반 의약품들이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한 유명 선수가 며칠 전부터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너무 점점 아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딘 스왑이랑 니들이 있길래 배경을 좀 해줬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경광생제도 없고 연고 같은 것도 없고 갑자기 좀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괜히 제가 건드려가지고 이게 더 심해져서 덧나서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선수는 발음이 좀 안 들리는데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한 선수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중반기에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다고 하고 다른 소화기계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에 안티에미틱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로컬 약국을 전전하면서 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았고요. 이제 경기 당일에도 갑자기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걱정이 많고 소심한 스타일인데요. 네, 정형외과적인 문제야 그냥 응급처치를 하면 되지만 진짜로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거나
뇌진탕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제가 빠르게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 또 아까도 이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선수들이 병약해 보이는 저한테 계속 달려가다가 미끄러진 팀닥터가 있었다. 계속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초보 팀닥터, 초보 팀닥터인 저한테는 이제 이런 라커룸이나 몸 푸는 과정도 굉장히 신기했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날은 미국을 상대로 저희가 0대0으로 비겨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여자 축구 때와는 굉장히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관중이 왔었고 축구 경기 전에 DJ가 막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 같은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다음으로 인도 아시안컵도 전반기 일정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미국 갈 때 좀 부족했던 약이나 없어서 좀 고생했던 약들을 좀 더 챙기고,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물갈이 가능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지사제도 좀 더 챙기고 다른 위장약, 그다음에 항생제 등도 저한테 처방해가지고 가지고 갔었습니다. 네, 근데 물갈이 걱정은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인도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시행한 PCR 검사에서 선수 3명, 스태프 3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역학조사도 해야 됐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경기를 못 뛰게 되는, 기권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역지침 마련도 필요했고, AFC와 KFA의 확진자에 대한 이제 계속 보고를 해야 됐고요. 확진자 증상 관리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힘들었던 점은 코로나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홀리벨 감독님한테 이런 상황과 이런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설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를 맨날 당하다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 비행기 좌석에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은 다 미리부터 남해에서 같이 소집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국 3일 전에 어떤 사람들이랑 밀접 접촉이 있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네, 보여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래서 확진자들한테는 이제 산소포 측정기랑 체온계를 나눠주고 하루 2번씩 증상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이제 선수들 중에서는 주전으로 뛰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못 뛰게 된 선수도 있었고, 이제 코칭 스텝이나 지원 스텝도 다 자기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좁은 방 안에서, 답답한 방 안에서 갇혀 있어야 됐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열악한 외지에서 코로나 증상이 정말 심해져가지고 아카데미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증상 관리뿐만 아니라 약간 멘탈 관리도 같이 해줘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컵은 대회여가지고 팀닥터로 할 일이 조금 더 있었는데요. 데일리 리포트, 메디컬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선수들이 다친 데는 없는지 작성해서 내일 AFC에 제출해야 됐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눌러주세요. 네, 데일리 헬스 모니터링도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에는 도핑 검사를 선수들과 함께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며칠간의 야근 후에 AFC 닥터가 저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너도 격리해라. 그래서 저도 인도에서 확진이 돼가지고, 눌러주세요. 밤에 격리가 됐고 팀원들의 사랑을 받으며 격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창문으로 이제 선수들을 보면서 응원을 하고, TV로 보면서 응원을 하고, 원격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갈이를 걱정하면서 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대회 기간 동안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콧물약, 기침약 등의 감기약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상황 하나가, 이때는 셰프님이 유일하게 따라간 경기였는데 셰프님이 점심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맛이 안 느껴진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건 100% 코로나다. 맛이 안 느껴지는 건 코로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한식도 못 먹는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PCR 검사를 하고 하루 격리를 하고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요. 그 두드러기 때문에 전날에 안티히스타민제를 드셨는데 아마 그거의 부작용으로 이가 잠깐 소실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가 되게 걱정 어린 얼굴로 선생님 대변이 이틀째 계속 회색이에요. 완전 회색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회색이면 학생 때 뭐 담즙이 안 나오나?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수학외과 선생님한테 막 친구한테 문의를 하고 이랬는데 누구세요? 알고 보니까 도핑 검사를 할 때 파워에이트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렇게 나왔던 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본론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격리가 되는 덕분에 귀국 일정이 늦춰져서 호주전 승리도 보고 단체 사진도 하나 남기고요. 은메달도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 동아시아도 같이 하였는데 코로나 규제가 이제 완화가 돼서 이제 호텔에만 있는 생활이 끝인가? 이러면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호텔이 공항 바로 옆이어가지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육 손상이나 인대 손상의 정도를 그냥 피지컬 엑셀만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제 얼마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기가 좀 어려워서 포터블 초음파를 빌려서 갔습니다. 근데 포터블 초음파의 이미지 퀄리티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저의 경험치의 한계가 너무 커서 이걸 들고 가니까 더 어려운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도움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에 이제 소집을 같이 하면서 본 부상으로는 제일 많았던 거는 앵클 스프레인이었고 햄스트링이나 카프 머슬 아니면 쿼드리세프스 머슬 스트레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무릎 부상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제일 크게 이제 다쳤던 선수는 상대편 골키퍼랑 부딪히면서 쿼드 머슬이 파열되고 그 다음에 MCL이 같이 완전 파열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팀에 좀 제대로 된 스플린트나 손붕대, 입이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막 대충만 처치하고 일본의 현지 병원에 가서 다시 처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팀닥터로 일하면서 좀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남자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여자팀의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저같이 이제 막 전문의를 딴 펠로우들이 많이 같이 함께 했는데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랑 조금 얘기하면서 이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팀 생활에 대한 간단한 얘기나 아니면 이제 약품 같은 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이제 외부 원정을 갈 때 의무팀에서 일반 의약품들로 약품을 사서 준비를 하고 같이 가는 팀닥터가 만약에 원하는 약이 있으면 자기가 처방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 경구약 이런 거는 제가 저한테 처방을 할 수 있지만 수액이나 주사제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처방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일본에서는 너무 더운 날씨에 선수가 운동 훈련을 하다가 약간 탈진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는데 캐나다에 같이 갔던 팀닥터 선생님께서 수액을 조금 가져가 오셔가지고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개인 포터블 스모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무급 전임인 저는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혹시 이 팀에서 네,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응모평가위원회에 함께 하게 해주셔가지고 1년 동안 정말 귀중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힘들 때에 힘이 되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곧 남자 월드컵이 곧인데요. 내년에 여자 월드컵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짜 너무 귀엽고 발랄한 우리 여자 선수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좀. 아까 그 포타볼소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제가 그냥 업체에 대여했습니다. 아 대여하시는. 한 가지 수액은 도핑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수액은 뭐 경기 기간 중에 네네네. 안 하는 게 좋고, 포탑을 초음파도 제생보다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빨리 MRI 찍는 게 확진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고 뭐 확진 후에 팔로우 정도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확진을 해서 뭐 대표 선수 같은 경우는 소집 제외라든지 아니면 뭐 개최할 때 이런 경우에는 빨리 MRI를 해서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MRI를 찍는 게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다고는 하는데 이제 감독님은 얘를 절대 빼줄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MRI까지 찍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음파 말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초음파 하나 샀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안 나오거든요, 잘. 근데 MRI 찍으면 나와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팀닥터가 신뢰성을 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제약회사는 얘기를 안 해요. 저희끼리 다 많이 봐요.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좋은 점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혼자 볼 때 제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한다고 머슬 컨투저는 MRI 찍을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찍어야 되는 얘기를 많이 찍는데 실제 그게 디실전에는 도움이 돼서 좀 해외에 나가 있을 때도 번거롭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잉 진료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좀 아이디어를 바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슬록소는 사실 그 슈퍼피셜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초음파도 어느 정도는 저는 자주 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안에 있는 뭐 메니스커스나 ACL 뭐 이런 거 한 게 그 로테이터 커프도 저는 끝에 좀 찢어진 건 보여도 그래서 어쨌든 머슬 럽처를 감별하는 데는 필요할 수 있고 이걸로 아까 장규모 교수님 말씀대로 뭐 확정은 아니고 컨펌은 나중에 MRI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주면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 거. 그래도 의사가 뭔가 좀 해야 선수들도 신뢰를 얻을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구비해간 물리치료 장비는 충분한가요? 어떤 종류? 물리치료 장비는 뭐 이온 쿨러나 초음파, 그다음에 ESWT 이 정도 있었습니다. 크라이어도 같이. 네, 크라이오 그 엄청 큰 기계 그건 그 전신 그래요? 예, 그건 없죠. 그건 없습니다. NFC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못 가죠. 그렇죠. 가스도 있고.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언제든지 일반의약품 지금 접수하셨던 것 같은데 저거 이상의 약이 필요하시면 어떤 경로로 얻으실 수 있나요? 저기 선수들. 저는 그냥 저한테 처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번에 그 코스타리카 갈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정효 교수님 도와주고 하셨는데 아마 여기 계약되어 있는 그 명진 약품 구입할 수 있는 여기에 그 명성실업이라는 데랑 아마 계약이 돼 있어서 자비로 사면 거기에 첨부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냥 이렇게 짬짬이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은행 선생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개인이 하는 거는
자기 이름으로 해가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멕시코에서 설사병 나가지고 애들 막 그러는데 그 약을 저보고 가져오라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마 그 단톡방에서 얘기했던 게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던 거라. 근데 이제 명성실험에서 쭉 오랫동안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쉽게 뭐 제가 그냥 그 OTC로 사간 거를 바로 영수증 처리해서 하니까 해주긴 했는데 협회 통해서 재정적으로 그걸 서포트하거나 미리 구비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보고 파주 NFC에 있는 거를 가져가라 그랬는데 당장 내일 아침 출발인데 제가 거기까지 갔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떡하냐 그랬더니 여기 교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그러시고 한영원 팀장님 도와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좀 플랜을 세워야지 이게 그렇게 그냥 갈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고 막 하니까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진짜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어서 그런 탑라인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약을 가져가실 때 그 도핑 규정 관련돼서도 같이 목록이 따라가나요? 그리고 따로 목록은 없고 그 카다라는 그 사이트에 이미 찾아봐야 돼요. 검색하시면서 쓰셔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선수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이 아픈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들은 사실 도핑이랑 상관없이 약을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도핑에 안 걸리는 약들만 가져가니까 약간 증상 호전 이런 거에 약간 제한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 스태프들을 위한 약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규정이 소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소지만 하고 있고 문제가 있고 소지는 아니고 소지하시면 소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소지가 문제가 만약 선수가 소지하고 있으면 도핑이 그렇죠. 부도가 있다고 제가 농구협회에서 일을 할 때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팀밖에 나갈 때마다 개별적으로 가족들한테 처방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쳐보려고 저희 그 신문고에 올렸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을 가지고 한테 약을 처방할 때는 의약 푸는 예외제로 해서 의사들이 약 일반 약 분이 아니라 전부 처방하게 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축구협회, 농구협회, 그다음에 국가대표들이 저희들이 약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농구위원회나 아니면 스포츠 학회나 이런 곳을 이용해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방식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축구협회에서 들으면 다른 여타 국가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일단 그 식사 시간에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입니다. 그 워낙 이다경 선생님이 대표팀에서 생활 홍보에 대한 것도 뭐 자세히 다뤄주셔가지고 뭐 대표팀 처음 들어온 생활복, 훈련복 구별 못하고 그런 거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좀 뭐 잘 눈치 봐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인데 대표팀 생활에 대한 건 워낙 자세히 많이 다뤄주셔서 뭐 여자팀이랑 별반 다른 게 없고 저는 이제 클럽팀하고 그다음에 대표팀을 어떻게 두 개 다 경험을 하게 돼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뭐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 쓸만한 사람도 아니고 좀 민망하지만 뭐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활학과 전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2008년도 3월달부터 FC서울 주치를 맡았고, 그다음에 그 GS 칼텍스 여자 배구단도 이제 같은 GS 스포츠 계열이어서 거기도 하고 있고, FC서울 주치를 하면서 오산중고등학교 유스팀 애들도 이제 같이 좀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여기 협회 의원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1년 전부터 처음으로 그 A팀 팀닥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일단 FC서울에 대한 얘기부터 뭐 드리겠는데요. 이게 그 지금 홈페이지 PC 버전 홈페이지에는 메디컬 스태프 따로 독립해서 저랑 이제 중앙대학교 한덕현 선생님, 정치과 선생님이랑 둘이 이제 팀닥터로 이렇게 등재를 해줬는데 뭐 이렇게 등재가 돼 있는
클럽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전북 송황 선생님 정도는 돼 있는 것 같은데 딴 데는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구단의 배려고 또 구단의 존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2009년도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광안 초청 경기 했을 때 이제 그쪽 팀 닥터랑 같이 사진 찍은 거고, 그다음에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그 홈 경기만 부서 홈 경기만 주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는데 사실은 가방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고 트레이너 선생님들하고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선수들 상황에 대한 걸 얘기를 해서 뭐 나오든지 그러면 거기서 뭐 교통 정리하고 그러지 하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왕창 걸려가지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뛰어 들어간 사진을 누가 또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에피소드이 참 극적으로 9위 잔류를 했습니다. 만일 승강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2부로 떨어졌으면 김지선 선생님이 주치의로 계신 서울 이랜드랑 서울 더비를 해버렸는데 한숨을 돌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A컵 결승전 1차전, 2차전이 벌어져서 이게 2015년도에 FA컵 우승했을 때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피소드이 또 FA컵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에 이 사진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제 2018년도부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많은 감독님들을 이제 겪었죠. 맨 처음에 왔을 때 7년부터 있던 기내주 감독님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첫 에피소드에 들어가면서 같이 한 우리가 그 뱅컴이 있었던 LA 갤럭시 프리시즌 매치였죠. 저기부터 하고 그때 뭐 FC 도쿄, 그 다음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외국 클럽 팀들을 출전 경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가가 감독님이 오면서 우승, 그다음에 뭐 컵 대회 2관왕을 했죠. 그다음부터 한 2015년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축구 제일 잘하는 팀인 줄 알았어요. 2016년부터 갑자기 팀이 몰락을 하기 시작해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하이스플릿에서 지금 강등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치를 하면서 제일 그래도 주치를 처음에 가면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저도 그냥 뻘쭘하고 누가 챙겨주지도 않고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시기를 꽤 보냈습니다. 근데 최용수 감독님이 오면서 이제 수석 코치할 때부터 좀 친분이 있고 감독이 오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또 신뢰와 믿음이 쌓아져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최용수 감독님이랑은 굉장히 장기간 그 감독 짓을 맡으면서 그때 이제 전주련도 같이 이제 뭐 풀타임은 아니지만 짧게 계속 본관을 하고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팀의 어떻게 보면 애정과 또 소속감도 저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련도 국내 뭐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도 가고 또 이제 해외에도 갔는데 뭐 포르투갈, 괌 뭐 이쪽 뭐 가보시마도 가고 그래서 많이 가서 또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럼 FCW 주치의가 뭘 하느냐? 일단 입단 메디컬 테스트를 하죠. 근데 입단 메디컬 신인 선수들,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선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도 있고 또 외국인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일단 메디컬 테스트는 다 이야기를 진행해 놓고 도장 찍기 전에 합니다. 근데 100만 불짜리를 메디컬에서 리젝트를 과연 내 소신대로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뭐 기성용이 다시 K리그로 컴백을 한다. 입단 메디컬 테스트를 해달라. 그러면 단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성용 메디컬 이상을 까도 됩니까? 알다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메디컬 딱 2명을 제 선에서는 이건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2명인데 한 명은 그냥 구단에서도 버렸고 또 한 명은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서 별로 못 써먹고 그냥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테스트도 좀, 그리고 딴 데서 이제 검사를, 우리 병원 뭐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른 데도 뭐 그 운동부하 검사 뭐 이런 MRI 찍고 해서 다 해서 종합을 해서 오면, 제가 이제 여기서 선수들 매뉴얼로 머슬 테스팅하고 ROM 재고, 그 다음에 쪼그려 앉아봐, 뛰어봐, 서전트 점프해봐, 한 발로 뛰어봐, 이런 걸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뭐 필드 나가서 뛰어는 현장에서 뛰는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메디컬 테스트를 좀 형식적으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훈련이랑 뭐 이제 뭐 선수들 워크숍 있을 때 뭐 기회가 되면 참석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기서 홈벤치, 홈경기 벤치 착석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핑이랑 TB 관련된 것도 뭐 제가 직접 막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하지만, 또 뭐 부족한 정보,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여러 선생님들한테 여쭤봐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F서울 선수들, 그다음에 프론트 직원, 또 그 오산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GS 칼텍스 여자분들 뭐때 되면 뭐 독감 예방 접종 해주시려고 또 아이스박스 메고 가서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의사가 해야 되는 선수 부상 관련 업무, 그다음에 일반 질병 관련 업무, 이건 뭐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외에 가족, 친척들, 가족, 그 선수들의 가족들, 그다음에 또 프론트 직원의 그런 건강 상담도 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단 주치 키워드는 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친근감과 신뢰감을 장시간 동안에 쌓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부상이 발생이 되면은 사실은 현장에서든 구단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어느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라, 이런 걸 하는데, 이걸 내비두면 얘네들은 선수가 선수 말을 들어요. 자기는, 왜냐하면 뭐 일반인이 일반인 얘기 듣고 병원을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고 누가 낫다, 뭐 어느 선생님이 좋겠다, 그리고 세컨 서드 오피니언을 듣고 결정해라, 그런 얘기를 해야지, 선수들이 너무 그냥 입소문으로 야야 내가 해보니까 거기다 나, 거기다 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정리라는 게 이제 클럽팀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팀 활동 사진, 맨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란전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6월 A매치 브레이크 때 사진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백승호랑 찍은 거는 일본 동아시아 경기도에 가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최근에 한 카메룬전 때 이제 황의조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햄스트링이 터진 줄 알고 급하게 뛰어들어갔던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그러니까 이란 소집에 처음 돼가지고 저랑 이제 왕준호 교수랑 이제 둘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제가 한 거만 적었습니다. 왕준호 교수님하고는.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쭉 하다가 이번 9월 소집 때는 저랑 왕준호 교수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왕준호 교수님한테 내가 많은 걸 배우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국내 소집을 시작을 해서 11월 11일 날 화성에서 뭐 평가전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명단이 이제 그 경기 직후에 발표되고 14일 날 새벽에 출국을 합니다. 출국 때는 우리 왕 교수님이랑 같이 손잡고 출국을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팀 팀답터는 뭐 하느냐? 뭐 이낙연 선생님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해외나 다른 클럽 팀에 있는 선수들의 상황이에요. 예비 명단에 있는 선수들을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전 상태, 경기 후 상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하면은 뭐 얘가 안 좋다든지 이런 거를 결국은 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의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집이 돼 안 돼? 훈련할 수 있어 없어?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또 여러 선생님들 도움받고 또 왕준호 교수님이 잘 판단을 해주셔서 이걸 같이 뭐 얘는 얘는 소집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고 얘는
지금 뛰게 했다가는 다음 더 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얘는 안 뛰는 게 요번에 수집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얘는 뭐 경미하니까 마지막 경기까지 보고 거기서 뭐 정상훈련, 팀훈련 하면은 데려와서 조금 더 써봅시다. 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소집 명단 발표 전에 코칭 스태프 미팅 와서 다치는 경우에 그럼 소집하고 얘를 그럼 집에 보낼 거냐 말 거냐, 얘를 보내면 대체 발탁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경미하니까 얘를 여기서 뭐 훈련 강도 조절해 가면서 계속 끌고 가서 다음 시합으로 뛰길 거냐, 아니면 그 다음 시합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시합 그 뒤에 시합이라도 뛰길 것이냐, 이런 것들도 결정해야 되는. 근데 이게 제일 스트레스 풀한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애매하고, 이거를 누가 이거를 자신의 알기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같이 왕 교수랑 같이 상의하면서 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것만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딴 건 비슷합니다. 뭐 벤치 있고, 혹은 뭐 왕 교수님이랑 저랑 번갈아가면서 부상 관련 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뭐 이런 업무를 잘 수행해서 똑같이 친분과 신뢰감을 쌓아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그게 클럽이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클럽 팀과 뭐 이 대표팀의 뭐 차이랄까, 뭐 공통 분모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잡담을 하려고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목표는 동일하죠. 지금 선수 구성원들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 그게 코칭 스태프도 똑같고, 의료 뭐 지원 스태프도 똑같고, 뭐 메디컬 스태프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선수 자원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대표팀과 클럽팀. 클럽팀은 정해져 있어요. 딱 스쿼트가 40명, 35명, 50명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쥐어짜야 됩니다. 결과에 부상이 당한 애는 어쨌든 얘는 빨리 복귀시키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대표팀은 뭐냐면 대표팀은 안 돼? 얘 빨리 빼. 딴 애 데리고 와야 돼. 이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메디컬 접근법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클럽팀은 지도자가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걔 장단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대부분은 움직입니다. 근데 대표팀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선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선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같이 팀답들 2개 하면서 보면은 대표팀은 합숙 동안에 있는 처음 보는 애도 있고 몇 번 본 애도 있고, 짧은 기간 동안에 딱 들어와서 뭐 일주일, 뭐 열흘, 뭐 이제 월드컵 같은 뭐 한 달 가까이 되지만 그때 그냥 같이 합숙하면서 얘를 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클럽팀은 가는 걸 리뷰하는 거예요. 계속 의무트레이너한테 예를 듣고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친밀도랑 분위기 차이라는 건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대표팀은 계속 바뀌어요, 멤버가. 그래서 처음 발탁된 애들은 굉장히 어린 애들이 이렇게 뻘쭘하게 혼자 있어요. 아무 얘한테 말 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얘도 이제 이런 비주류 뻘쭘한 애들끼리 이제 모아서 놀고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친한 같은 소속팀 또는 같은 나이 또래, 아니면 뭐 유럽파 뭐 이런 식으로 좀 파트 분위기가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데, 클럽팀은 대부분이 안 그렇죠. 클럽팀 죽으나가나 얘는 그렇던데, 그 중에도 뭐 이렇게 좀 친하고 덜 친하고 있는데 장난치는 것도 훨씬 다르고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서 임하는 자세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외파가 빠진 국내파끼리 하는 이런 동아시아 경기대회, 이런 데는 동아시아 게임 확실히 이 텐션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막 유럽파도 관심을 많이 받는, 뭐 특히 카타르 월드컵 같은 더 하겠죠. 이런 데 애들이 텐션이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음 카타르에
봐야 되는데 월드컵이 중요한데 나는 포지션 경쟁을 하는 정도의 애들이 아니면은 얘네들은 그냥 나는 어차피 저기 그냥 붙박이 주전이야. 몸을 사줘요. 근데 포지션 경쟁에는 기를 쓰고 싸우죠. 기를 쓰고 뛰죠. 그런 차이들도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다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자세를 하는 게 약간 이기적인 성향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런 얘기고 지금 또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메디컬 팀이 그럼 뭐를 할 것이냐. 메디컬 팀에는 좀 밑에 얘기했지만 메디컬 팀은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기를 해서 다치더라도 결과를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라. 네 치료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어떻게 보면 보험병원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메디컬 팀의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팀 트레이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시키는 일, 뭐 이렇게 이런 판단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단순히 시키는 일, 마사지 좀 해줘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생각에는 피지컬 코치가 있고 메디컬 트레이너가 이 두 개가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코치는 사실은 부상 예방 쪽에는 피지컬의 역할이 큰 거고 메디컬은 부상 상황에서 치료 역할이 더 큰 건데 좀 오버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마치 메디컬이냐 그렇게 좀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선수들도 약간 왜냐하면 피지컬은 코치, 메디컬은 그냥 트레이너 이러다 보니까 약간 신뢰감이나 리스펙트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야구팀 같은 경우는 김용일 타다위원장의 김용일 선생님이 이제 코치거든요. 근데 야구는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메디컬, 뭐 피지컬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있어요. 그래서 더가웃에 들어있으면 숫자 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축구는 좀 세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피지컬 코치 좋지만 메디컬도 코치 승격을 좀 해야지 선수들이 자기 몸을 맡기는 거에 대한 신뢰감이나 또 받아들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헤드 트레이너 정도는 코치도 뭐 다른 대우나 이런 걸 받고 뭐 단언하는 것보다 네이밍이라도 좀 그렇게 약간 격상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클럽팀도 그렇고 대표팀에 필요한 이유 필요하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듯이 디시전. 이거는 뭐 선수가 부상이 이 정도야. 집에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의사 발표는 아무도 가서 의사도 어려운데 의사 발표는 할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디시전을 내릴 때 디시전을 내리면서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되고 코칭 스태프랑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실제로 얘를 오랫동안 앉아왔던 의무팀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선수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선수가 실망하지 않을까 뭐 실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면 또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고 이 친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 같은 팀 소속에 있는 고참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대표팀에 있는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랑도 얘 좀 실망하지 않고 좀 잘 다독여줘 이런 얘기도 좀 그래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팀닥터가 하는데 뭐 저도 대표팀은 처음 왔지만 팀닥터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고 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고 안 하려고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진짜 할 일만 하죠.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뭐 스태프 지원 스태프들과의 관계, 코칭 스태프들과의 관계, 선수와의 관계, 또 메디컬 트레이너들과의 관계 그것도 좀 잘 유지하고 뭐 좀 한 팀이 되게끔 만드는 한 작은 역할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여튼 카타르 월드컵은 스포츠는 이제 이미 축구는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국내 리그 같은 경우는 선과 악의 대결이 되게 많아요. 팬들은 우리 팀은 선이에요. 상대편은 악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을 되게 가는데 월드컵 같은 경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고 골리앗을 꺾어야죠. 다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면 저랑 왕교수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예. 그래서 그 FC 서울의 대표 선수가 있나요? 요번에 지금 국내 소집, 그러니까 예비 명단에는 6명 들어있고요. 요번에 소집되는 3명입니다. 누구죠? 윤종규, 이상민, 나상호. 근데 실제로 그 카타르 가려는 나상호 정도가 아닐까. 그렇군요. 그리고 강원의 양현준이라고 있는데 예. 이번에 처음 월드컵 그 합류했잖아요, 대표팀에. 예. 근데 그러니까 경기는 못 뛰었죠? 그렇죠. 양현준, 이강인, 김태환 3명이 아마 못 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메디컬 문제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요. 그 메디컬 문제가 있으면 이미 안 뽑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들어간 훈련을 할 때는 주력군과 대항군으로 나눠서 하죠. 그래서 이제 선수를 보통 골키퍼 빼고 주력군 대항군을 나눠서 한 23명 정도를 됐고, 그다음에 뭐 안 좋은 애 이렇게 한두 명 로테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주력군 아니에요. 이강인도 주력군 아니었어요, 훈련할 때. 근데 이제 걔 장단점을 이제 보고 어느 포지션에 할 건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주력군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평가전 할 때 한번 좀 10분이라도 뛰어보게 하는 게 그 멀리 유럽에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데 다른 뭐 비하인드는 뭐 제가 포르투갈어로 젠트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포르투갈 안 했어요. 포르투갈어로 얘기를 하셨다고요? 아니 안 돼서 못했던. 그 클럽 팀에서 14년간 그 팀닥터 하셨고 대표팀에 합류했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 대표팀이 그 16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K리그 38라운드 하기 전에 FC 서울이 강등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한국이 16강 갈 확률이 높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FC 서울이 강등되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다 그랬어요. 16강 가능성이 더 낮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근데 뭐 그래도 역대 최고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역대 전력의 얘기인 거고 또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뭐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표팀 말고요. 역시 서울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프로구단이 보면 선방선대를 쭉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좋았던 팀들이 갑자기 팀 순위가 나빠지고 FC 서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화려한 멤버에 몇 년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근처에서 보셨을 때 팀이 이렇게 갑자기 순위가 낮아지고 거기서 다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굉장히 팩터가 많죠. 일단은 구단을 운영하는 그 투자에 대한 생각도 투자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역할도 되게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CEO가 길을 죽이는 CEO가 있습니다. 프론트 길을 죽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텐션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게 많이 생기죠. 근데 딱히 FC 서울이 왜 그러냐는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풀로울로 들어가면 제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예. 제가 생각하고 다른 게 예비 소집, 최종 엔트리 멤버 명단이 나오기 전에 우리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 생각들이 반영을 하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매주 경기 리그 경기든지 해외파 선수들 클럽 자기네들 소속팀 경기가 있으면은 상황에 대해서 이게 썸머리가 돼서 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부상 상황이 심각하면은 거기서
팀 닥터와 뭐 이제 연락을 취해서든지 아니면 그쪽 의무팀이랑 하여튼 연락을 취해서 자료를 받아서 뭐 어느 정도 상황이고 그런 거를 같이 논의를 합니다. 경기가 딱 결정이 되면 그 논기에 어느 팀닥터가 갈 건지가 사전에 결정이 되었을까요? 아 지금요? 이런 사설을 올릴 거면은 예,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그래서 그때 뭐 주치 고정을 이제 의무위원회에서 그 의견서를 내가지고 일단은 그 제가 한번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A팀은 일단 이번까지는 하여튼 저랑 황준호 교수가 번갈아가서 하거든지 같이 가든지. 유네 팀 같은 경우는 대표가 결정이 되면 뭐 훈련 일정표라든가 아니면 경기에 대한 것이 정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거 있는데 궁금한 건 이렇게 남자 선수들은 그 전부터 선수 선발에도 이런 팀닥터분들의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메디컬 팀에 그냥 좌입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 A팀만 그렇게 하죠. 작년에 갔을 올림픽 팀도 그냥 그 출구시 한명 있고 20세 팀도 전혀 인포메이션 없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 바라는 거는 팀 닥터로 어사에 계신 선생님들이 전부터 선수들 영상을 파악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A팀처럼 미리 파악해서 어떤 선수가 부상이고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하면 훨씬 더 현상에 맞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협회 문제라기보다는 지도자 성향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메디컬 의견을 듣고